안녕하세요. 채채동산입니다. 채채동산과 함께하는 서울시 광진구 입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광진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진구는 서울특별시의 동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북쪽으로는 동대문구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동일로를 사이에 두고 송동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송파구, 강동구와 접해 있고 북동쪽으로는 용마산과 아치산을 끼고 경기도 구리시와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북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 구 중에 하나입니다. 광진구의 면적은 17.08km제곱미터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5개구 가운데 크기로는 20번째에 해당됩니다. 1995년 성동구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구로서 행정구역은 15행정동, 7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장동이 전체 면적의 약 14%를 차지하며 가장 크고 중곡 이동이 면적의 약 3%로 가장 적습니다. 두 번째로 광진구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진구는 영동대교, 청담대교, 잠실대교, 잠실철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 등이 한강을 가로질러 강북의 광진구와 강남을 연결합니다. 도로교통은 도시고속화도로인 강변북로가 마포구의 가양대교를 기점으로 한강을 따라 광진구의 자양동, 광장동 외곽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시까지 이어지고 동부 간선도로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중랑천을 따라 광진구의 중곡동을 거쳐 송파구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광진구를 거쳐 강동구 상인 나도몰까지 이어지는 천호대로, 성동구 성수동에서 광진구의 중앙부를 동서로 관통하여 강동구 천호동까지 이어지는 강나루로를 비롯하여 동일로, 아차산로, 뚝섬로, 구천면로와 자양로, 용마산로 등이 광진구의 내 외곽을 연결합니다. 1990년 구이동에 동서울종합터미널이 완공되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전국 각지로 운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의 철도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철도교통은 1984년 주요 지역을 순환하는 수도권 전철 2호선이 개통하여 광진구의 건대 입구역에서 구의역, 강변역을 경유합니다. 또한 1995년 개통한 수도권 전철 5호선이 강서구의 방화역을 기점으로 광진구의 군자역과 아차산역, 광나루역을 거쳐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검단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본선과 송파구의 마천역을 종점으로 하는 마천지선의 두 갈래로 운행합니다. 세 번째로 1996년에 개통한 수도권 전철 7호선이 의정부시 장암역을 기점으로 광진구의 중곡역, 군자역, 어린이대공원역, 건대입구역, 뚝섬유원지역을 거쳐 인천시 성남역까지 운행합니다. 건대입구역에서 2호선과 7호선이, 군자역에서 5호선과 7호선이 각각 접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의 학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원외고 인근 소규모 학원가인 중곡동 학원가, 두 번째로 광진구에서 가장 선호되는 광남중, 양진중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광장 자양동 학원가, 세 번째로 자양중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동 학원가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광진구의 대표적인 학원가는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광장 자양동 학원가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크게 형성이 되어 있으며 중계동에 이어 강북에서 두 번째로 큰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근에는 광진구에서 가장 선호되는 중학교인 광남중, 양진중이 위치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양동에는 자양중학교 주변으로 소규모 학원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남학군의 최상위 학생들은 일부 대치동으로 라이딩하여 다니기도 하며 학원가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지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거주민들과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 학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의 중학교 학업성취도 및 특목고 진학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곡동의 대원중학교 학업성취도가 10%, 특목고 진학률이 무려 0.1%로 압도적 1위입니다. 두 번째로 광장동 광남중학교 학업성취도가 97.6%, 특목고 진학률이 7.7%로 2위입니다. 세 번째로 광장동 양진중학교 학업성취도가 93.5%, 특목고 진학률이 3.3%로 3위이며 자양동 자양중학교 학업성취도가 81.2%, 특목고 진학률이 2.7%로 4위입니다. 광진구의 학업성취도 비교 자료를 통해 광진구의 학군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11개 학군 중 광진구는 학군으로 성동구와 광진구, 성동 광진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비교 자료를 보면 인근에는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중랑구, 용산구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10% 이상 비율이 광진구는 18%로 용산구에 이어 2위이며 80%의 비율은 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가
95% 이상인 중학교는 두 곳으로 대원국제중과 강남중이 있습니다. 90% 이상인 학교는 한 곳으로 양진중이며 80% 이상인 학교는 한 곳인 자양중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가 높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면학 분위기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대원국제중은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가 100점이라는 놀라운 평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대원국제중은 서울시 전체 학생 지원 및 전산 추점 선발제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광진구의 일반 중학교와 함께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광남학군이라고 불리는 광장동의 학군이 가장 우수하며 그 중에서 광남중과 양진중을 가장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광진구의 과밀초등학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남초와 양진초는 1학년 대비 6학년 증가율이 다른 학교보다 더 높으며 학부모님들께서 중학교 학군을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사를 와 미리 준비하는 경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상권은 첫 번째로 군자역 상권, 두 번째로 아차산역 상권, 세 번째로 건대 입구역 상권, 네 번째로 자양동 상권, 다섯 번째로 구의역 상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건대 입구역 상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 입구역 상권은 모진동, 화양동, 노유동 등 3개 동에 이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지하철 2번 출구에 위치한 먹자거리 상권이 있고 5번 출구에 위치한 로데오 상권이 있으며 4번 출구에 스타시티 상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대 입구역 상권은 건국대학교 배후 지역이 학생들의 주거 공간으로 변화되고 2호선 건대 입구역 개통으로 인해 인근 성수동 공장지대 직장인 등 외부 세력도 상권 내로 유입이 되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화양리 상권에 가려져 상권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화양리 상권이 쇠퇴되면서 그쪽 이용 고객들이 이동하면서 상권이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 분포 업종을 살펴보면 젊은 세대층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한 만큼 주점이나 액세서리 판매업, 화장품, 의류점 등이 분포되어 있고 지하철 7호선 개통이 되면서 상권이 더욱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자양동 상권입니다. 자양동 상권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건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한 먹자골목이 전부였지만 2007년 스타시티 완공 이후 서울시 대표 상권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상권이 다소 정체된 모습을 띠고 있으며 건국대, 세종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쇼핑, 먹거리 상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양동에는 건국대와 롯데백화점, 그리고 뚝섬 유원지가 있어 유동인구는 많지만 거주인구는 많지가 않습니다. 자양동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특히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건대 입구역을 품고 있는 만큼 잠실, 성수, 강남 등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서 유동인구가 활발한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의역 상권을 보겠습니다. 구의역 상권은 건대 입구역, 아차산역과 가까운 요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가도 가깝고 주변에 한강공원도 있습니다. 구의역은 2호선 구의역을 중심으로 과거에는 동부지방법원과 광진구청을 중심으로 중소, 오피스 소비층과 인근 배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층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에는 동부지방법원이 이전한 상태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의역 먹자상권은 전철역 대로변을 중심으로 맥도날드, 롯데리아, 스타벅스 등 유명 패스트푸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입점되어 있고 구의역 1, 2번 출구 이면에는 먹자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부지방법원을 중심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었지만 현재에는 법원 관련 직종 종사자들은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구청을 중심으로 각종 민원 사무실에 종사하는 고객들과 소규모 오피스 종사자들이 구의역 상권의 주 고객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은 강남 진출입이 용이하여 30대 젊은 신혼부부들의 거주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네 번째로 아차산역 상권입니다. 아차산역 상권은 지하철 5호선 군자역과 강나루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아차산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차산역은 산과 공원 모두 충족시키는 곳으로 더블 역세권은 아니지만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어 상권도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인근에는 주택존이 있어 평일에도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형 상권은 아니지만 중소형 상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아직도 정통 재래시장 분위기와 레트로 분위기가 섞여 있으며 도심에서도 가까워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자역 상권입니다. 군자역 상권은 주거와 사무실이 적절히 혼재되어 있는 상권이며 주중보다는 주말이 매출이 더 높게 나타나는 상권입니다. 군자역 상권은 1, 2번 출구 방면으로 가구 매장, 자동차 대리점 등이 자리 잡고 있고 주택이 자리 잡고 있고 오피스들도 일부 포함되고 있는 지역으로 약간 흐르는 상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4번 출구에는 은행, 의류점, 병원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근에는
노후된 상가주택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군자역에서 아차산역 방면 천호되려 있는 중곡동 가구거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5번, 6번 출구에 위치한 상권이 군자역의 핵심 상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6번 출구에 위치한 능마루 마세거리는 저녁 시간은 물론 새벽 시간까지도 장사가 잘 될 정도로 지역의 핵심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7, 8번 출구 인근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은 물론 대형 가전제품 매장, 영화관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주거지역 및 오피스가 혼재되어 있어 안정적인 상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세종대와 건대 상권이 위치하고 있어서 군자역 상권의 소비층은 대략 30대에서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의 시세 및 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세 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진구는 서울의 타구와 마찬가지로 2020년 말에 매매가가 최고점이 되었고 2021년 말에 전세가가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는 모두 약간의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의 매매 강도 및 시장 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의 매매 강도는 광장동, 자양동, 구이동 순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강도는 자양동, 구이동, 광장동 순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의 수요 및 입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는 2023년 입주량이 1120, 수요량은 1721, 로 2024년부터는 입주량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예정된 공급 대단지는 영동대교 북단에 위치한 자양동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의 전출, 전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에서 인접한 중랑구, 송파구, 광동구 순으로 전출이 많았으며 전입은 성동구, 강남구, 송파구 순으로 많은 곳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는 광진구의 인구수 및 세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수와 세대수 변화 추이를 보면 인구수는 표와 같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수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고 서울시 산하 자치구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관측이 되어집니다. 광진구는 강남 상구를 뒤를 잇는 마영성, 즉 마포, 용산, 성동으로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 높은 지역이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아파트 건축은 대지 면적에 비해 가구수가 많다고 할 수 없어 아파트 재건축이 주택 공급량을 확연히 늘리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광진구의 인구수는 방어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광진구 연령별 인구 증감입니다. 광진구의 인구는 40대를 기준으로 하면 광장동, 구이동이 광진구 평균 비율보다 높았으며 특이하게 화양동에 20대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화양동에 건국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군자동에도 세종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인구의 편차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광진구의 연령별 인구 증감에는 영유아부터 50대까지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60대 이상부터는 증가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차산입니다. 광진구에는 높이 295.7m인 아차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쪽을 향해 솟아오르는 산이라 하여 남행산이라고 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악기산, 아키산, 액기산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삼국시대에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고려 때는 광나루와 함께 시인, 묵객들이 찾았으며 은석사, 봉굴사, 영화사 등 여러 사찰이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까지 일대의 목장으로만 개발되어 인가가 드물고 수풀이 무성하였으며 호랑이, 늑대와 같은 많은 야생동물이 살고 있어 임금의 사냥터로 이용되었습니다. 근대 이후 산기슭 중턱까지 주택이 들어서게 되고 뛰어난 조망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이 세워졌고 1970년대 들어 서울시가 일대의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면서 주택가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용마봉입니다. 용마봉은 높이 348m이며 장군봉이라고 불리웁니다. 아치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며 아치산과 함께 백두대간에서 갈라나온 광주산맥의 끝을 이룹니다. 광진구의 동북 경계를 이루며 산지를 형성하고 예로부터 중란천 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고구려가 전쟁에 대비해 만든 소규모 요새지인 보류유적이 있으며 1970년대 들어서면서 아차산과 용마봉 일대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용마봉 정상에는 해발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점과 큰 철탑,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가와 밀접하므로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산 중턱에 있는 동양 최대의 속초 채취장이 있던 탓에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았는데 최근 인공폭포 등을 조성하여 공원화하면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잘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은 1973년 5월 어린이날 개장한 가족 단위의 휴식 공간으로 당시 서울 컨트리클럽
골프장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받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건설하였습니다. 공원 출입문은 정문,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능동문, 회관문, 구인문 등 9개가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동물나라, 놀이동산, 자연나라 등이 있습니다. 부대 시설로는 야외 공원장,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 경기장, 키즈 오토파크 등이 있으며 공원 입장료는 무료이며 놀이동산, 아이랜드, 공연, 잔디구장 등 관람 및 이용은 유료입니다. 네 번째로는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입니다.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는 광진구 광장동 아차산과 한강 사이에 있는 5성급 호텔로 1963년에 개관하였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차산 기슭에 들어서 있어 전망이 매우 좋으며 그랜드 워커힐 서울과 비싸 워커힐 서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워커힐이라는 명칭은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 때 활약을 한 월턴 워커를 기리는 의미로 지어졌으며 그랜드 워커힐 서울은 본관과 별관, 별채 등의 총 426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고 한식, 중식 등 식음료 공간과 8개의 컨벤션 센터를 비롯하여 야외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캠핑존, 키즈클럽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바스타 워커힐은 244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더글라스 하우스는 12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탈리안, 일식 등의 식음료 공간과 실내 수영장, 사우나, 더글라스 라운지 등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진구 개발 호재입니다. 광진구 개발 호재는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의역 첨단 업무 복합 개발, 두 번째로 광진구청 신청사 건설, 세 번째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네 번째로는 지하철 2호선 지하화입니다. 첫 번째로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1구역 첨단 업무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광진구의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1구역은 총 23,000평의 대규모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은 일반 분양에 631세대, 민간임대 432세대, SH 행복주택 3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임대주택은 시가사업 시행자로부터 사들여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행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리츠를 설립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빌딩, 숙박시설,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구청 신청사를 비롯하여 공공업무공간과 주거 및 문화,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전국 최초의 신개념 첨단 복합개발로 동부권 대표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1구역은 지하철 2호선 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며 잠실대교를 통해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또한 고층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 및 실거주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시공은 롯데캐슬이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광진구청 신청사 건설 계획입니다. 광진구의 현재 구청사는 1960년대에 지어져서 낡고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불가피하며 구는 청사를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은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및 기금 그리고 청사부지 잘 쓰지 않는 곳을 매각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까지 구의역 3번 출구 앞에 신청사를 건설할 예정이며 광진구청 왼쪽에 보이는 작은 건물이 6층짜리로 지어질 광진구의회입니다. 기존 광진구청도 구의역 1번 출구에서 들어간 곳으로 여기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신광진구청은 그야말로 구의역 3번 출구 바로 앞인 초역세권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동서울터미널의 노후화로 인해 주변의 교통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서울터미널의 최고 40층의 터미널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품은 광역교통중심 복합공간으로 바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문로 진출입 버스 전용도 설치를 비롯하여 지역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강변역 연결 데크를 설치해 대중교통과 연결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보행공간과 전망 데크를 조성해서 한강으로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며 예상 일정으로는 2024년 착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상층 전망대, 한강 보행 데크 등을 통해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하철 2호선 지하화입니다. 광진구는 지하철 2호선, 5호선, 7호선이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2호선이라는 좋은 노선이 있음에도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강변역에서 건대 입구역까지 지상철의 형태로 지나간다는 것이었는데 지상 구간의 소음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와 생활권의 단절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철도 지하화 계획인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강변역에서 구의역, 건대 입구역, 정거장 3개소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를 추진해 가용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실행만 된다면 앞으로 강진구에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광진구 최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평형의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1위 워커힐 35억, 2위 강장 힐스테이트 13억, 3위 더샵 스타시티 12억, 4위 현대 리버빌 29억 7천, 5위 광장자이 29억 5천 6순으로 최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평 84 타입의 최고가 순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강장 힐스테이트 21억 8천, 2위 광장 11 현대 홈타운 21억, 3위 자양 강변 아이파크 19억 5천, 4위 극동 1차 18억 5천, 5위 광장 현대 5단지 18억 4천만원 순으로 최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형 시세 리딩 아파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광장 워커힐입니다. 광장 워커힐은 한강뷰 조망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또한 천호대교, 광지교 등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상업지구가 발달되어 있으며 재건축 이슈까지 있는 아파트입니다. 1단지는 개별 재건축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2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단지, 2단지는 개별적으로 재건축이 될 가망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광장 힐스테이트입니다. 광나루역 도보 7분 거리로 교통이 아주 좋으며 초, 중, 고 도보 통학이 우수하며 인근 광남학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대형마트 및 편의시설이 주변에 위치해 있고 동서울터미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샵 스타시티입니다. 지하철 2호선, 7호선이 바로 앞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대형마트 및 편의시설 등이 있으며 인근 초, 중, 고가 도보 통학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건대, 세종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평 84 타입의 시세 리딩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평형에서 봤던 광장 힐스테이트며 두 번째는 광장 11 현대 홈타운입니다. 광장 11 현대 홈타운은 초, 중, 고가 도보 통학이 우수하며 광나루역까지 도보로 5분이 소요됩니다. 광장 11 현대 홈타운도 인근에 광남학군이 위치되어 있어 학군이 우수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양 강변 아이파크입니다. 초, 중, 고 도보 통학이 우수하고 남향이라 한강뷰 조망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그리고 뚝섬 유원지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며 뚝섬 유원지 같은 녹지 공간도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한강과 녹지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단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 입지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는 도로와 철도 2, 5, 7호선이 있어 교통에 편리함이 있고 그리고 영동대교와 같은 대교를 통해 강남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대형 학군가는 없지만 중소형 학군가가 적절히 위치되어 있고 광남학군이라는 좋은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님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권 또한 건대 입구역 상권 등 여러 개의 상권들이 분포되어 있고 활기를 띠고 있는 상권들이 다수 있어 생활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및 대형마트가 주변에 있어서 거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하고 아차산, 뚝섬 한강공원, 서울어린이 대공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한강을 끼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곳으로 자연환경 또한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로도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등 동서울터미널 현대사업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으며 특히 광장동은 10대와 4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곳으로 보아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풍부한 교육 수요는 지속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입지 분석 및 최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입지 분석 지역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